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세요?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이집트 여객기가 실종돼서 이집트 당국이 수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66명을 태우고 파리를 떠나 카이로로 향하던 이집트 여객기가 실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 당국은 지중해에 수색기를 급파해 잔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대부분은 이집트와 프랑스인으로 한국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집트 항공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9분 파리를 출발해 카이로로 비행 중이던 자사 여객기 한 대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기는 11,000m 상공에서 비행하다 카이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이집트 영공에 진입한 후 16km 지점에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객기는 카이로 공항에 오전 3시 15분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집트 당국 관계자는 실종된 여객기가 바다에 추락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탑승자는 승객 56명과 승무원 10명 등 66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유럽과 이집트 국적자로 이집트인 30명과 프랑스인 15명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항공사고일 가능성이 높은데 빨리 네네. 좀 경위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사고 원인이 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또 인명이 달려있는 문제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미국 대선 후보 지지율 소식인데요. 이거 좀 깜짝 놀랐네요. 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앞섰다는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인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힐러리의 비호감도는 트럼프를 초월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권자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5%로 힐러리의 지지율 42%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지난달 폭스뉴스 여론조사 결과는 힐러리가 48%로 41%를 얻은 트럼프에 앞섰습니다. 이번에 역전된 것입니다.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는 힐러리가 50%, 트럼프가 36%로 힐러리가 앞선 반면 남성층에서는 트럼프가 55%, 힐러리가 33%로 트럼프가 크게 앞섰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에 대한 비호감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트럼프의 비호감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힐러리 전 장관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했습니다. 힐러리의 비호감 응답률이 6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트럼프의 비호감 응답률은 56%로 지난달보다 9%포인트 줄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는 참조해야 할 뿐이지만 지금 이 지표로 본다면 미국 대선은 정말 안개 전국으로 빠져들고 있군요. 예,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게 외신인데 우리나라 영화 소식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 영화 곡성. 지금 국내에서도 개봉돼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예, 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북미에서 개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곡성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개봉됩니다. 다음 달 3일에는 미국 뉴욕, 워싱턴, 시카고, 휴스턴과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 등에서 확대 상영됩니다. 영화 곡성은 외진이 나타난 이후 시작된 의문의 사건과 기이한 소문 등을 그렸습니다. 국내에서는 개봉 8일 만에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메이저 스튜디오인 20세기 폭사가 100억 원을 투자해 만들었습니다. 영화 곡성은 제69회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박근표 기자였습니다.
네, 이 총선 참패 후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입니다. 새누리당의 혼란, 좀처럼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그런 모양새고요. 자, 복당 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무소속 의원들, 지금 새누리당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자, 무소속의 조혜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시점이요. 복당 예. 신청하시고 대략 한 달쯤 지나지 않았나요? 한 달, 예, 거의 한 달 됐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예. 좀 예. 당으로부터 무슨 응답이 있었나요? 따로 없었고요. 네. 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 최고위원회의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해체할 때 네. 그때 무소속 출마자들 복당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 내리고 이후에 비대위가 구성되면 비대위에서 절차를 절차에 정해진 대로 해가지고 네. 결론 내려서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비대위 구성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지금 비대위 인사 자체가 아마 아시는 것처럼 전국위원회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지금 추인 절차가 불발돼가지고 네네.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의원님 예. 저희와 한번 인터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때 비대위가 새로 구성되면 말씀하신 예. 대로 절차에 예. 따라서 복당 예.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예.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예. 지금 당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예. 밖에서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어떻게 지금 느끼세요? 일단 복당 문제만 놓고 보면은 비대위가 구성이 돼야 거기서 논의를 할 텐데 네. 비대위원장 선임이 안 됐거든요. 전국위하고 상임 전국위가 무산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도 또 인사가 승인이 안 돼가지고 비대위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구성이 돼야 거기서 논의를 할 텐데 뭐 이런 상황이고 만약에 전국위나 상임 전국위를 다시 열어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 비대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복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또다시 또 결론 안 내고 또 무작정 또 뒤로 연기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또 뭐 전에 일부에서는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복당 문제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되면은 정말 이거 언제 될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갈림길에 예. 놓여 있는데요. 예. 이 갈림길이 또 새누리당이 총선 예. 참패를 극복하고 예. 좀 재건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좀 객관적인 말씀 말고요. 의원님. 예. 이 상황 지금 보시면서 예. 자, 복당 신청을 괜히 했나? 예. 혹은 탈당하기를 잘했다. 혹시 이런 개인적인 솔직한 감정 안 드셨습니까? 복당하고 나서 얼마 뒤에 당이 이 총선 참패에 대해서 전혀 각성도 없고 네. 또 자기 성찰이나 변화의 움직임도 없고 한 모습 그리고 오히려 참패 이후에 국민들한테 더 실망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제가 이 타고 가던 배에서 밀려나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네.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갑판에 다시 올라왔는데 네. 그 배가 그냥 금방 또 침몰해 버려가지고 네. 결국은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하하. 그런 황당한 상황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렵게 다시 당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외면당하는 그런 당이 돼버리면은 돌아온 것도 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는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요.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예. 지금 이제 아직 즉시는 아니겠지만 정계 예. 개편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 발 어찌 보면 좀 이 중도 보수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 국민의당과 예. 새누리당의 이 앞으로 비전이 없다라고 느낀 예. 비박계 일부 의원이 탈당해서 또 합류할 가능성은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 조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런 혹시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당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다시 돌아가서 국민들 그 여망을 받들어 가지고 심판받은 원인을 다시 반추해보고 자기 성찰하고 네. 변화하고 개혁하고 그래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세워서 정권제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만드는 일에 저는 그 기여를 하고 싶고요. 네.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 객관적인 정치 상황을 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형식의 정계 개편은 좀 먼 미래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 안에서 당 내에서 개혁 작업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만약에 밖으로 나간다면은 네. 밖으로 나가도 사실은 그게 모든 정치 상황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새 당을 만든다고 그 당이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면은 그 힘으로 어렵지만은 당 안에서 당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저는 더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식의 논의가 제기되는 시기도 내년 대선이 본격적으로 좀 전개될 때쯤 가서야 여야 정치권을 망라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은 뭐 분당이나 또 이제 이 당을 뛰어나가서 외부 세력을 만들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이다. 자, 그런데요. 결국은 지금 이 새누리당이 이 총선 참패 후에도 아직까지 이제 이 정말 좋은 길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개파 갈등 아니겠습니까? 총선 전에도 공천 갈등이 결국 개파 갈등이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상임 전국위가 불발되고 전국위가 무산된 것 혹시 이 친박계의 조직적인 보이콧이라고 보세요? 언론에 보도된 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날 그런 조직적으로 불참을 요구하는 그런 전화나 문자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걸 당의 원내 지도부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참석하겠다고 답을 하신 분들이 과반수로 훨씬 넘었는데 당일날 못 오겠다고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렵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 국회 언제까지 와 있으면서도 행사장에 안 들어오고 뭐 이렇게 주변을 빙빙 도는 분들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게 일반적 상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반적 상식이다. 일단 뭐 확증은 없으니 의심이긴 합니다만 어제 저희가 이장우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보이콧했다는 것은 들은 바 없다. 또 이제 어제 이 의원의 경우에는 개인 소신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만약에 이게 조직적인 보이콧이라면 친박계가 왜 그랬다고 추정하세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인사를 한 비대위원들이 대개 다 이제 친박계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비박계 의원들이 많았죠.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뭐 당권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비대위에서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친박계가 다 이렇게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가면은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도 당권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를 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비대위원들 중에 일부가 유승민 의원과 또 무소속 출마자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그 복당 문제에 대해서 좀 비토 의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좀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현재 시점 친박계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이제 복당은 불가다라고 하는 좀 뼛속 깊은 거리감이 있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그런 인식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뭐 공천 갈등이 벌어졌던 총선 전이나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나 큰 변화가 없는 거군요. 어찌 보면. 그거는 총선 이후에 사실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많은 생각의 변화 또 입장과 태도의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는 지금 다 지금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당의 미래에 대해서 더 희망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자, 친박계 하나 이제 어쨌든 새누리당 내 개파고 정치 세력인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세요? 뭐 친박계라고 하시는 분들의 공개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일사불란하게 그런 받들어주는 그런 여당이 돼야 된다. 그런 체제가 돼야 임기 말 잘할 수 있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의식을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서는요. 이번 사태가 또 제2의 유승민 거취 정국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또 이제 연속선상의 우려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 상임 정국이 무산되고 나서요.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좀 연쇄 반응이 이어질까요? 그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이렇게 그 당개혁 문제하고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이 무소속의 복당 문제와 같이 연계돼 가지고 개혁도 지지부진하고 또 그와 연결돼 가지고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미루거나 아니면은 반대하거나 배제하거나 하는 형태가 계속되면은 이게 또 의도하지 않게 또 국민들의 관심사 또 걱정거리 이슈 이게 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최근에 유승민 의원하고 뭐 만나시거나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뭐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뵙고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또 이렇게 마주치셨군요.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그 총선 전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 상태로 있는 분들, 뭐 일단 20대에 입성하신 분도 있고 또 19대로 이제 일단 의원직을 마무리하는 분도 계신데, 이 새누리당의 결정만 기다리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어떤 이 대책에 대한 협의가 있으신가요? 개개인이 조금씩 입장은 다른 것 같은데요.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실망스럽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빨리 당으로 돌아가서 당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데 제가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변화가 없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당 내부의 이런 그 개혁 흐름 추이 이런 걸 보면서 복당에 대한 당의 결정 여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저런 당의 이런 모양을 보면서 내가 꼭 돌아가야 되나? 간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를 갖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이 복당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근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럼 당내가 수습이 돼야 이 무소속 분들도 뭔가 대책을 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도부가 공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가 시작되면 원내대표가 될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내정자만 이제 혼자 서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집거했다가 오늘 3당 회의에 나왔죠. 자, 새누리당 좀 조기에 회생 가능성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 지도부가 원내대표가 딱 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로부터 또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 또 혁신위도 구성이 되고 그게 모태가 돼서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또 당 지도부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시작이 원내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원내대표 본인부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저는 고민은 이해를 하지만은 국민적인 대의, 국민들의 여망, 명분 이런 것이 새누리당은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좌고우면하거나 고심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당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원내대표가 일단 첫 발을 내디고 그런 식으로 물꼬를 터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또 혁신위를 다시 가동하고 하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고 본인에게도 명분이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좌절하거나 또는 굴종하거나 그래 적당히 뭐 타입해서 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가거나 하면은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점점점 당이 가라앉는 형태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힘들겠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생명을 걸고라도 국민 편에 서서 당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쪽으로 자기 역할을 시작하고 그러면은 또 그런 뜻을 가진 당내에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줄 것이고 여론도 또 지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가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비박계 김성태 의원이요.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현실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분이 새누리당에 있다가 한나라당에 있다가
정체성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네. 그때 모두가 붙잡았거든요. 네네. 우리 당이 손학규 의원 같은 분이 계셔야 되고 그래야 당이 더 개혁하고 발전하고 손학규 의원한테도 당에 남아 있어야 본인이 미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이 그때 말렸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걸 뿌리치고 나가셔서 결국은 더 힘든 상황을 맞아서 돌아서 지금도 뭐 정치를 다시 복귀할는지 복귀해도 미래가 있을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다시 당으로 온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본인이 아마 그거 쉽게 결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자, 예.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신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쟁점 법안이 다 이제 줄줄이 미뤄졌는데요. 예. 그 중에 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대통령이 3당 지도부 회동에서 이 예. 특조위 연장 문제, 예. 좀 국민 세금도 많이 들고 여론도 찬반이 있어서 국회에서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요청을 했는데 예. 그러면은 이 조 의원님은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같은 형태면은 뭐 세금 문제도 아니고 세금도 네. 물론 뭐 있겠지만은 세금도 문제 본질도 아니고 연장하는 것도 문제 본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은 그 가만두어도 기능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거기다가 뭐 세금을 더 지급하고 연장 기간을 더 연장해줘도 아마 작동을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를 어쨌든 그 여야 또는 세월호 문제 해법에 관해서 다양한 국민의 뜻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합 형태로 이걸 네. 인적 구성을 재구성하거나 아하. 또는 기능을 재조정해서 국민들이 다 힘을 실어줘서 네. 이 위원회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우선적으로 빨리 좀 손을 보지 않으면은 네. 지금 상태로서는 뭐 기간을 더 연장해주고 또 뭐 비용이나 이런 필요한 걸 더 공급해준다고 해도 네. 제대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야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무소속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봄 햇살, 따스한 음악, 그리고 카누 브런치. 역시 브런치의 완성은 좋은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카페, 카누. 이름 모를 꽃의 향기, 햇빛 부서지는 나뭇잎, 요정, 신화. 음악으로 시를 쓴 것 같은 이 곡,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또 속이 쓰리네. 속 쓰리면 카베진. 또 더부룩하네. 소화불량이도 카베진이지.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은 약해진 위점막.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위를 건강하게, 속을 편안하게. 카베진 하나로 해결하세요. 위를 위해 하루 3번. 카베진 코아 S.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메카드 점보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의 가족 캠핑 기획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